그녀의 건강은 빠르게 악화되고 있었지만 그녀의 눈빛은 여전히 날카로웠고 다른 사람들은 이해할 수 없는 무언가를 담고 있었습니다. 민은 자신이 하와 비밀리에 데이트를 하는 동안 란이 사설 탐정을 고용해 자신을 미행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알지 못했습니다. 란이 유일하게 신뢰하는 친구인 투이는 전직 형사인 광을 소개해 주었습니다. 몇 주 후 광은 란에게 반박할 수 없는 증거가 담긴 두꺼운 파일을 보냈습니다. 레스토랑에서 손을 잡고 있는 민과 하의 사진, 고급 호텔의 영수증,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민이란의 유산의 상당 부분을 인출해 자신과 하의 이름으로 고급 아파트를 구입했다는 것을 보여주는 계좌 거래 내역이었습니다. 라는 파일을 들고 울거나 화내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그저 침묵했습니다. 마음속으로 그녀는 자신에게 시간이 많지 않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몸속에 은은한 통증은 흘러가는 매 순간이 소중하다는 것을 상기시켜 주었습니다. 그녀는 파일을 서랍에 넣었습니다. 파일은 그녀의 최종 계획에서 중요한 역할을 할 것입니다. 몇 주 동안 모습을 보이지 않던 민이 병원에 나타났습니다. 그는 란이 좋아했던 붉은 장미 꽃다발을 들고 병실로 들어섰습니다. 하지만 이제 민의 손에 들린 꽃다발을 보며 란은 가식만 느껴졌습니다. 그는 부드러운 미소를 지으려고 애썼습니다. 란, 어떻게 지냈어? 너무 바빠서 자주 찾아뵙지 못했어. 라는 멍한 눈으로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괜찮아요. 민은 꽃다발을 탁자 위에 올려놓고 의자를 끌어와 앉았습니다. 그는 그녀의 눈을 마주치지 않고 주머니 속 휴대폰을 만지작거렸습니다. 라는 그가 하이 문자를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지금 민의 모든 행동은 그녀에게 너무나 분명했습니다. 회피, 거짓말, 그리고 그가 애써 표현하려는 가짜 연민까지. 오늘이 무슨 날인지 기억해요. 란이 부드럽지만 민을 깜짝 놀라게 하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오늘 민은 당황했습니다. 그는 대답을 알지 못했습니다. 작년 오늘 당신은 나를 데리고 다낭에 갈 거라고 약속했어요. 라는 그를 뚫어지게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당신은 바빴고 나는 하루 종일 기다렸어요. 이제 나는 당신이 정말 나를 생각했는지 궁금해요. 민은 입을 다물었습니다. 그는 변명할 말을 찾지 못했고 그 짧은 순간 그의 침묵이 모든 것을 말해 주었습니다. 민이 떠난 후 라는 침대 옆 서랍을 열고 작은 상자를 꺼냈습니다. 그 안에는 어머니가 물려주신 은색 테두리가 있는 앤티크 거울이 있었습니다. 거울은 수년 동안 그녀와 함께했고 행복한 미소, 눈물, 그리고 그녀 삶의 가장 고통스러운 순간들을 비추었습니다. 이제 그것은 그녀의 최종 계획의 중심이 될 것입니다. 라는 변호사 흥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모든 것이 준비되었는지 확인하고 싶어요. 그녀는 약하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란. 흥이 대답했습니다. 유언은 업데이트되었고 모든 재산은 당신이 지정한 자선단체와 단체에 기부될 것입니다. 민은 아무것도 얻지 못할 겁니다. 라는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었습니다. 거울은 어떻게 되었나요? 당신의 요청에 따라 민에게 남겨질 개인 물품 목록에 포함되었습니다. 흥이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다시 한번 확인하고 싶습니다. 라는 잠시 침묵한 후 대답했습니다. 그 거울은 그가 결코 피할 수 없는 유일한 것이 될 것입니다. 일주일 후 민은 투이에게서 란이 병실에서 쓰러져 위독한 상태라는 전화를 받았습니다. 그는 급히 병원으로 차를 몰았지만 도착했을 때는 이미 너무 늦었습니다. 란은 자신이 살아온 것처럼 조용히 세상을 떠났습니다. 장례식에서 민은 슬픔에 잠긴 남편 역할을 완벽하게 해냈습니다. 그는 슬픈 표정으로 조의를 받았고 심지어 눈물을 몇 방울 흘리기도 했습니다. 하는 군중 속에 숨어 감히 다가가지 못했습니다. 민은 모든 것이 곧 제자리로 돌아올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는 란이
자신이 삶을 통제하지 못하게 할 만한 어떤 것도 남기지 않았다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그것이 진실이 밝혀지는 시작일 뿐이라는 것을 알지 못했습니다. 장례식 며칠 후, 민은 유언장 낭독을 위해 훈 변호사 사무실에 초대되었습니다. 그는 자신이란의 모든 재산에 정당한 상속인이 될 것이라는 확신에 차서 갔습니다. 하지만 유언장이 낭독되자 민은 땅이 꺼지는 것 같은 기분을 느꼈습니다. 계좌에 있는 모든 돈, 저희 가족의 유산을 포함해서 암 환자 지원 기금과 산간 지역 어린이 교육 기금에 기부됩니다. 민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말도 안 돼. 그녀가 그럴 리 없어. 나는 그녀의 남편이야. 죄송합니다, 민. 그는 민에게 작은 상자를 건넸습니다. 민은 상자를 열고 안에 있는 앤티크 거울걸 안에 짧은 편지를 발견했습니다. 편지의 내용은 그의 등골을 오싹하게 했습니다. 민, 당신은 한때 내가 가장 사랑하는 사람이었지만 이제 당신은 단지 당신 자신의 그림자일 뿐입니다. 이 거울은 당신에게 진실을 보여줄 것입니다. 매일, 매 시간. 거울은 결코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는 것을 잊지 마세요. 그 순간 민은 자신의 삶, 거짓말과 배신으로 가득 찬 삶이 영원히 드러날 것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다른 사람 앞에서가 아니라 바로 자신의 양심 앞에서. 민은 훈 변호사 사무실의 고급 회의실에서 꼼짝도 하지 않고 앉아 있었습니다. 탁자 위 작은 상자 속 은색 거울이 그의 시선을 사로잡았습니다. 유언장 낭독을 위해 준비했던 모든 변명은 훈이 감정 없는 목소리로 란에 유언장을 읽어 내려가자 사라져버렸습니다. 란의 가족 유산을 포함한 모든 재산, 그리고 민이 자신의 것이라고 생각했던 집까지 모두 자선단체에 기부되었습니다. 민이 하에게 사준 고급 아파트도 유언장에 따라 즉시 처분될 예정이었습니다. 민이 자신의 미래라고 믿었던 여자, 하는 유언장 어디에도 언급되지 않았습니다. 말도 안 돼. 민은 분노와 혼란에 휩싸여 탁자를 내리쳤습니다. 란이, 나에게 이럴 수는 없어. 그녀는 내 아내야. 훈은 여전히 차분한 표정을 유지했습니다. 민, 모든 서류는 공증되었습니다. 란의 유언은 번복될 수 없습니다. 민은 모든 것을 준비하는데 매우 신중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그에게 무언가를 남겼습니다. 노인은 작은 상자를 민 쪽으로 밀었습니다. 민은 손을 떨면서 그것을 열었고 은색 프레임이 있는 오래된 거울이 안에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거울 아래에는 정갈하게 접힌 편지가 있었고 란의 친숙한 글씨가 그의 가슴을 아프게 했습니다. 민, 만약 당신이 이 글을 읽고 있다면 모든 것이 끝났다는 뜻입니다. 나는 떠났지만 그것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당신이 부인하려고 했던 진실. 이 거울은 당신의 동반자가 되어 당신이 자신을 똑바로 볼 수 있도록 도와줄 것입니다. 그것은 당신이 자주 자랑하는 아름다운 얼굴을 반영하는 것이 아니라 당신의 진정한 모습, 거짓말쟁이, 배신자, 이기심 때문에 모든 것을 잃은 자를 반영할 것입니다. 나는 당신을 사랑했습니다. 나는 당신을 무조건적으로 믿고 내가 가진 모든 것, 내 삶을 당신에게 주었습니다. 하지만 당신은 그 사랑을 배신, 상실, 그리고 구원할 수 없는 결말로 바꿔놓았습니다. 나는 당신이 후회하라고 이 거울을 남긴 것이 아니라 당신이 진실과 마주하도록 하기 위해 남겼습니다. 매일 매 시간 당신은 그것을 보고 당신의 진정한 모습을 볼 것입니다. 내가 당신을 용서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당신이 자신을 용서하지 않도록 배우기 위해서입니다. 란. 편지의 글자들은 칼처럼 민의 가슴에 깊이 박혔습니다. 그는 편지를 테이블 위에 내려놓고 거울을 응시했습니다. 거울은 거기에 조용히 있었지만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마치 란이 그가 보길 원하는 것을 그가 열고 보길 기다리는 것 같았습니다. 고급 아파트. 며칠 후면 압류되고 압수될 아파트로 돌아온 민은 화가 가득한 얼굴로 거실 한가운데 서 있는 하를 보았습니다.
설명해봐. 민하가 소리쳤고 손에는 서류 뭉치를 흔들었습니다. 내 변호사가 방금 전화했어. 당신 명의의 모든 자산이 동결되고 있어. 계좌의 돈은 사라졌고 이게 그냥 오해라고 말해줘. 민은 대답하지 않고 의자에 주저앉아 안에 거울과 편지를 쥐었습니다. 그는 더 이상 거짓말을 지어낼 힘이 없었습니다. 하는 거울을 보고 민의 손에 있는 편지를 잡아채서 훑어보았습니다. 그녀는 비꼬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정말 웃기네, 민. 당신은 나뿐만 아니라 당신 아내에게도 속았어. 내가 당신과 함께 이 엉망진창을 감당하리라고 기대하지 마. 말을 마친 후 하는 아파트를 나갔고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민은 그녀를 막지 않았습니다. 그는 모든 것이 끝났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하는 그를 사랑하지 않았고 그에게는 그녀를 붙잡을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민은 어두컴컴한 방에 앉아 있었습니다. 테이블 램프의 희미한 빛만이 거울에 비추고 있었습니다. 그는 거울을 집어들고 그 안을 들여다보았습니다. 하지만 자신의 얼굴 대신 그는 란이 자신 때문에 잃은 모든 것, 병원에서 그녀가 겪었던 외로운 날들, 그가 집에 오는 것을 거부했을 때의 실망스러운 눈빛, 그리고 그가 알지도 못했던 태어나지 못한 아이를 보았습니다. 눈물이 민의 얼굴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수년 만에 처음으로 그는 가식 없이, 변명 없이 자신 앞에서 완전히 벌거벗은 기분을 느꼈습니다. 오로지 냉혹한 진실만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삶을 스스로 파괴했습니다. 며칠 후 아파트는 압류되었습니다. 민은 교회의 작은 원룸으로 이사했습니다. 그가 감당할 수 있는 유일한 곳이었습니다. 거울은 여전히 그와 함께 있었고 침대 맞은편 벽에 걸려 있었습니다. 매일 아침 잠에서 깨어나고 매일 밤 잠자리에 들기 전에 민은 거울을 들여다보았습니다. 그는 더 이상 자신의 잘생긴 얼굴을 보지 못했습니다. 그는 모든 것을 잃은 낯선 남자만 보았습니다. 란은 떠났지만 그녀가 남긴 함정, 그리고 민은 평생 그것에서 벗어날 수 없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란이 떠난 지 3년 후 민의 삶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고급 아파트에 살고 높은 지위를 누리던 남자는 이제 평범한 사무직원이 되어 하노이 교회의 작은 원룸에 살고 있었습니다. 란이 남긴 오래된 거울은 여전히 민의 침대 맞은편 벽에 걸려 있었습니다. 그가 저지른 실수를 끊임없이 상기시켜주는 것 같았습니다. 매일 아침 민은 잠에서 깨어나 거울을 보고 자신과 마주했습니다. 거짓과 이기심 속에서 살았던 세월이 이제 그의 눈에 분명하게 드러났습니다. 그는 더 이상 자신을 변호하려 하지 않았습니다. 거울이 그것을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민은 여가 시간의 대부분을 암 환자 지원센터에서 자원봉사 활동에 참여하며 보내기 시작했습니다. 그 센터는 란의 유산 중 상당 부분을 지원받고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속죄하는 마음으로 그곳에 갔습니다. 하지만 점차 그는 란이 겪었던 일을 겪고 있는 사람들을 돕는 데서 진정한 의미를 찾았습니다. 어느 날 센터에서 일하던 중 민은 6살짜리 소녀 마이를 만났습니다. 마이는 암과 싸우고 있었습니다. 마이의 반짝이는 눈과 미소는 민의 계란을 떠올리게 했습니다. 아저씨, 마이가 민에게 물었습니다. 민은 센터의 작은 도서관에서 책을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아저씨, 친척 중에 저처럼 아픈 사람 있어요. 민은 잠시 멈칫했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저씨에게 매우 중요한 사람이었어. 그 사람은 병을 이겨냈나요? 마이가 희망에 찬 눈으로 물었습니다. 민은 슬픈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녀는 아주 강했지만 이겨내지 못했어. 하지만 그녀는 너 같은 사람들을 위해 많은 좋은 일들을 남겼단다. 마이는 고개를 기울이며 호기심 어린 눈으로 물었습니다. 이 센터처럼요. 민은 고개를 끄덕였고 마음이 한결 가벼워졌습니다. 맞아.
그녀는 너 같은 사람들이 최고의 보살핌을 받기를 바랐어. 그날 오후 민은 도서관의 안자란의 일기를 다시 펼쳐보았습니다. 그는 항상 그것을 가지고 다녔습니다. 그녀의 마지막 글은 항상 그의 마음을 울렸습니다. 민, 언젠가 당신이 이 글을 다시 읽는다면 사랑은 허황된 약속이 아니라 작은 행동이라는 것을 기억하세요. 사랑은 다른 사람이 나를 가장 필요로 할 때 함께 있는 것입니다. 용서하고 만들어 나가고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 온전히 사는 것입니다. 당신은 그것을 잊었지만 언젠가 당신이 기억해내리라 믿습니다. 어느 날 저녁, 민은 란의 친구인 수희에게서 예상치 못한 전화를 받았습니다. 수희는 마침내 민에게 화를 내는 것을 그만둔 것 같았습니다. 민, 다음 주는 란 향기센터 개관 3주년 기념일이야. 수희가 전화로 말했습니다. 그들은 당신이 연설을 해주길 바라. 당신이 원할지 모르겠지만 라는 당신이 그렇게 하길 바랄 거라고 생각해. 민은 잠시 망설이다가 대답했습니다. 갈게. 나에 대해 말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녀에 대해 말하기 위해서. 기념식 날, 민은 환자, 가족, 의료진을 포함한 청중 앞에 섰습니다. 그는 자신이 사랑했지만 배신했던 여자 란에 대한 이야기로 시작했습니다. 란은 제가 아는 가장 강한 여성이었습니다. 민이 말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그녀는 병뿐만 아니라 외로움과도 싸웠고 다른 사람들이 그런 일을 겪지 않도록 최선을 다했습니다. 저는 용서받을 수 없는 실수로 그녀에게 상처를 주었지만 그녀는 자신의 고통을 좋은 일로 바꾸기로 했습니다. 이 센터가 바로 그 증거입니다. 그는 잠시 멈추고 심호흡을 했습니다. 라는 제가 제 얼굴을 보기 위해서가 아니라 제 진정한 모습을 보기 위해 거울을 남겼습니다. 그리고 지난 3년 동안 저는 매일 거울 속에서 보는 남자를 바꾸려고 노력했습니다. 민이 연설을 마치자 청중은 침묵에 잠겼습니다. 그 후 우레와 같은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수희가 그에게 다가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라는 당신을 자랑스러워할 거야. 그녀가 작게 말했습니다. 기념식 후 민은 자신의 작은 방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는 란이 남긴 은색 거울 앞에 앉았습니다. 수년 만에 처음으로 거울을 보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는 여전히 자신을 용서하지 않았지만 란은 그가 살기를 바랄 것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영원히 고통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의미 있는 일을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민의 삶은 해피엔딩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배신과 상실의 잔해 속에서 그는 마지막 교훈을 얻었습니다. 진정한 사랑은 말이 아니라 행동에 있다는 것. 그리고 때로는 가장 의미 있는 행동은 과거의 실수를 바로잡는 것이라는 것을 말입니다. 은색 거울은 여전히 그곳에 걸려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민의 실수뿐만 아니라 희망도 반영하고 있었습니다. 그가 남은 생애 동안 간직할 희망이었습니다. 그녀의 말에 주변 승객들이 귀를 기울입니다. 낯선 예술가들이 그린 그림들이었죠. 볼 때마다 마음이 따뜻해졌었는데 그는 말을 이어갑니다. 화려한 기교는 없었지만 분놀림 하나하나에 온정이 담겨 있었죠. 곽태민은 벽화에 대해 이야기하는 승객들을 바라봅니다. 그들의 눈빛에는 단순한 회상을 넘어 공감의 빛이 반짝입니다. 벽화는 이 도시의 일부이자 그들의 공통된 추억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추억은 보이지 않는 끈으로 차 안의 모든 사람을 연결해주고 있었습니다. 맞아요. 예술은 단순한 기술이 아니라 소통이자 감정의 전달이죠. 나이 지긋한 여성이 대화에 끼어듭니다. 그녀의 얼굴에는 따뜻한 미소가 번집니다. 이 이야기를 들은 이 젊은 시절 친구들과 함께했던 봉사활동이 생각나네요. 그녀는 잠시 말을 멈추고는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벽에 그림을 그리는 것만으로도 그들에게 작은 희망을 줄 수 있었죠. 곽태민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지하철 차 안에서 우연히 시작된 대화는 예술, 추억, 그리고 인간적인 연결에 대한 이야기로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삭막한 도시 생활 속에서 잊고 있었던 따뜻한 감정들이
그의 마음속에 차오르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차 안의 공기는 마치 따뜻한 물결처럼 잔잔하게 흐르고 있었습니다. 승객들은 더 이상 스마트폰 화면에 시선을 고정하지 않고 서로의 얼굴을 바라보며 미소를 짓거나 조용히 생각에 잠겼습니다. 마치 보이지 않는 힘이 그들을 하나로 연결해주는 듯 했습니다. 지하철은 어둠 속을 뚫고 계속해서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덜컹거리는 소리와 사람들의 숨소리가 조화를 이루며 독특한 리듬을 만들어냈습니다. 그 리듬은 마치 마음속 깊은 곳에서 울려 퍼지는 희망의 노래처럼 느껴졌습니다. 곧 종착역에 도착할 것이라는 안내방송이 흘러나왔습니다. 승객들은 하나둘씩 자리에서 일어나 하차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서두르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마치 이 따뜻한 분위기를 조금 더 오래 간직하고 싶은 듯 모두 천천히 움직이며 주변을 둘러보았습니다. 곽태민도 자리에서 일어나 출입문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차를 나서는 순간 노인과 나눴던 대화, 그리고 다른 승객들의 이야기들이 그의 마음속에 따뜻한 잔상으로 남았습니다. 그는 이 짧은 만남이 앞으로도 오랫동안 잊히지 않을 것이라는 예감이 들었습니다. 지하철 문이 열리고 곽태민은 밝은 도시의 불빛 속으로 걸어 나갔습니다. 비록 여전히 바쁘고 삭막한 일상으로 돌아가야 하지만 그의 마음속에는 희망과 온기가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는 다시 한번 예술의 힘, 그리고 인간적인 연결의 소중함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그 힘은 그가 앞으로 나아가는데 큰 원동력이 될 것이었습니다. 네, 중국어 이야기를 한국어로 번역해드리겠습니다. 지하철 안, 코 타이밍은 노인에게 자리를 양보했습니다. 그 작은 행동이 예상치 못한 온기를 만들어냈습니다. 노인은 옆자리 승객과 옛날 벽화 이야기를 나누기 시작했고, 그 벽화는 비록 색은 바랬지만 그 시대의 아름다운 기억을 간직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대화는 주변 사람들의 추억과 감정을 자극했습니다. 차 안의 공기는 따뜻해졌습니다. 많은 말은 없었지만 짧은 대화는 잔잔한 판문처럼 각자의 마음속에 퍼져나갔습니다. 코 타이밍은 조용히 서서 그들의 이야기를 듣고 있었습니다. 마음속에 깊은 만족감이 차오르는 것을 느꼈습니다. 오늘의 이 변화는 단순히 노인에게 자리를 양보한 것 때문만이 아니라 이 열차 안의 모든 사람들이 어느 순간 어떤 방식으로든 주변 사람들과 연결될 수 있음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마치 승객들의 추억과 대화처럼, 마치 빛바랜 벽화처럼 색은 바랬지만 그 의미는 모든 사람의 마음속에 깊이 뿌리내려 결코 사라지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 모두 초심을 잃지 말아야 합니다. 코 타이밍이 마침내 입을 열었습니다. 차분하지만 힘있는 목소리였습니다. 어떤 상황에 처하더라도 아름다움과 희망을 추구하는 마음을 항상 간직해야 합니다. 그의 말에 차 안의 분위기는 더욱 숙연해졌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고개를 숙이고 무언가를 생각하는 듯 했습니다. 젊은 여성이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네, 초심을 유지해야만 일상의 소용돌이 속에서 길을 잃지 않을 수 있어요. 코 타이밍의 마음은 따뜻해졌습니다. 이 따뜻함은 외부의 칭찬이나 인정에서 온 것이 아니라 낯선 사람들의 공감과 이해에서 비롯된 것이었습니다. 그들의 신분과 삶의 궤적은 다르지만 이 순간 그들 사이의 거리는 보이지 않는 힘에 의해 가까워졌습니다. 따뜻함과 공감은 모든 사람의 마음속에서 조용히 피어나 가장 소중한 감정의 유대를 형성했습니다. 우리 모두 알고 있듯이 그 시대의 모습은 이미 사라졌습니다. 하지만 그 시대는 여전히 우리에게 깊은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삶에서 더 많은 아름다움을 볼 수 있게 해줍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깊은 감회가 담겨 있었습니다. 그 아름다움은 화려하지 않을지 몰라도 실제로 존재하며 우리 각자의 삶에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코 타이밍은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이 감정은 누군가의 강요된 호의도 어떤 형태의 과시도 아니었습니다. 사람들 내면 깊은 곳에서 울려 나오는 진실된 외침이자 더 나은 삶을 향한
공통된 열망이었습니다. 지하철이 다음 역에 도착할 무렵 차 안의 분위기는 한결 가벼워졌습니다. 사람들은 마음의 벽을 허물고 주변 사람들과 진정한 소통을 시작했습니다. 한때 낯선 사람이었던 그들은 짧은 대화와 작은 호의를 통해 서로에게 스며들었습니다. 곧 차문이 열렸고 승객들은 일어서서 하차할 준비를 했습니다. 궈타이밍은 문 옆에 서서 마지막 몇 명의 승객이 나가는 모습을 지켜보았습니다. 그의 마음은 여전히 따뜻함으로 가득했습니다. 짧은 여정은 곧 끝나겠지만 차 안에 남은 이 감정은 오랫동안 모든 사람의 마음속에 머물 것입니다. 지하철 차은 다시 고요해졌습니다. 열차는 어두운 터널을 따라 계속 달렸습니다. 차 안에는 미묘한 감정과 온기가 감돌았습니다. 바깥 세상은 여전히 분주하고 매일 반복되는 소음 속에 갇혀 있지만 이 순간 차 안의 모든 사람들은 보이지 않는 힘에 의해 마음의 거리를 좁혔습니다. 방금 나눴던 짧은 대화와 공유는 대단한 것은 아니었지만 모든 사람에게 소리 없이 영향을 미쳤습니다. 궈타이밍은 문 옆에 서서 내리는 승객들을 바라보았습니다. 모두 각자의 일에 몰두하고 있었습니다. 고개를 숙이고 휴대폰을 보거나 가방을 정리하는 사람들. 하지만 궈타이밍은 알고 있었습니다. 이 순간의 따뜻함은 그들의 마음속에 오래도록 남을 것이라는 것을. 궈타이밍 자신도 이 따뜻함에 휩싸였습니다. 많은 말은 오가지 않았지만 모든 사람의 눈빛에서 느껴지는 암묵적인 이해와 공감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노인은 이미 내렸고 차 안의 좌석은 점점 비어갔습니다. 궈타이밍은 자리에 앉아 눈을 감고 방금 전의 장면들을 떠올렸습니다. 차 안에서 나눴던 대화들은 그의 마음에 평온함을 가져다 주었을 뿐 아니라 말로 표현하기 어려운 감동을 선사했습니다. 돌이켜보니 그의 기분은 그 어느 때보다 가벼워졌습니다. 이 짧은 지하철 여정은 그에게 깊은 만족감과 따뜻함을 안겨주었습니다. 열차가 다음 역에 멈췄습니다. 몇몇 승객들이 일어서서 내릴 준비를 했습니다. 궈타이밍은 고개를 들어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남자는 아시대 초반으로 보였고 간소한 외투를 입고 있었으며 얼굴에는 약간 수줍은 미소를 띠고 있었습니다. 선생님, 방금 하신 말씀 정말 의미심장했어요. 그의 목소리에는 약간의 망설임이 있었지만 눈빛은 진심을 담고 있었습니다. 저도 제 삶에서 한동안 길을 잃었던 적이 있어요. 선생님들 이야기를 듣고 제 마음속 무언가가 움직이는 것을 느꼈습니다. 어쩌면 잊고 있었던 꿈을 다시 쫓아야 할 것 같아요. 궈타이밍은 남자를 보고 따뜻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맞아요. 삶에는 우리를 처음의 꿈에서 멀어지게 하는 많은 것들이 있어요. 하지만 잊고 있었던 열정을 다시 불태울 수 있다면 삶은 훨씬 더 풍요로워질 겁니다. 남자는 고개를 끄덕이며 생각에 잠긴 듯 했습니다. 선생님 말씀이 맞아요. 저는 요즘 계속 일에 치여 살면서 여러 가지 일에 시달렸어요. 정작 제가 진짜 하고 싶은 일은 생각할 틈도 없었죠. 선생님 말씀을 듣고 제가 많은 것을 놓치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는 잠시 침묵하며 아까의 대화를 곱씹는 듯 했습니다. 저도 저를 앞으로 나아가게 했던 꿈들을 다시 찾아야 할 것 같아요. 궈타이밍은 대답 대신 그 젊은 남자를 조용히 바라보았습니다. 모든 사람에게는 혼란스럽고 힘든 시기가 있다는 것을, 특히 현대 사회에서는 앞만 보고 달리는 삶 속에서 내면 깊은 곳의 목소리를 놓치기 쉽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런 우연한 대화와 공감을 통해서만 내면의 힘을 되찾고 삶의 더 깊은 의미를 발견할 수 있다는 것도 알고 있었습니다. 모든 사람의 마음 속에는 거울이 있습니다. 그 거울은 가장 진실된 자신을 비춥니다. 궈타이밍이 나지막이 말했습니다. 때로는 마음을 가다듬고 자신을 되돌아봐야만 처음의 열정과 꿈을 다시 볼 수 있습니다. 젊은 남자의 눈빛이 더욱 단단해졌습니다. 마치 그의 마음 속에도 새로운 희망이 싹트는 듯 했습니다. 그는 심호흡을 하고 얼굴에 희미한 미소를 띠며
고맙다는 듯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천만에요. 궈타이밍이 미소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선생님 말씀 덕분에 많은 것을 깨달았습니다. 궈타이밍은 미소 지으며 남자가 떠나는 모습을 바라보았습니다. 마음속에 잔잔한 파문이 일었습니다. 짧은 대화였지만 상대방 마음속 가장 부드러운 곳을 어루만져 주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삶의 많은 변화는 거창한 행동이 아니라 작은 호의와 이해를 통해 이루어진다는 것을 차 안의 따뜻한 분위기가 그 사실을 증명하고 있었습니다. 평범한 지하철 차였지만 오늘만큼은 강력한 힘으로 가득 찬 작은 세상처럼 느껴졌습니다. 모든 사람의 마음이 이 순간 연결되었고 내면의 이상과 꿈에 다시 닿을 수 있었습니다. 방금 전 젊은 남자가 말했듯이 모든 사람의 마음속에는 한때 품었던 꿈이 있습니다. 시간의 먼지에 덮여 있거나 현실의 압박에 숨막혀 있을지라도 작은 자극만으로도 다시 불꽃처럼 타오를 수 있습니다. 궈타이밍은 좌석에 기대앉아 창밖으로 빠르게 스쳐 지나가는 풍경을 바라보았습니다. 짧은 지하철 여정은 곧 끝나겠지만 그가 얻은 생각과 영감은 계속 이어질 것입니다.